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경기 부양책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백악관과 상원이 현지 시간 25일 2조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2,500조 원 규모의 패키지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경기 부양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두 차례에 걸친 부양책을 합친 것보다 많은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네, 뉴욕 증시가 이틀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2.39%, S&P 500 지수는 1.15%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0.45%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국제유가는 사흘째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패키지 법안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원유 시장의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뉴욕 상하거래소에서 5월물 WTI 가격은 배럴당 2% 상승하며 24.4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호베르트 아제베도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이 코로나19로 국가 간 무역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제베도 총장은 현지 시간 25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와 실업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최근 나오고 있으며 보고서는 수준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됩니다. 최윤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이제 코스피 시장은 1,500선 회복하고 1,600선도 회복을 하고요. 어제 시장에서는 1,700선을 넘기면서 종가 형성됐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어제 상승하면서 500선을 회복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하지만 수급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인데요. 어제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포지션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 흐름 이어가면서 어제 시장 사실상 개인이 올려낸 시장이었습니다. 전날의 뉴욕 증시 폭등세를 그대로 반영을 했는데요. 이제 시장은 좀 악재에 둔감해지기 시작을 했고 오히려 악재 이후에 나오는 경기 부양책에 집중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만이 소폭 빠졌고요. 유럽 증시도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도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글로벌 확산 국면을 맞으면서 미국 경제가 올스톱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주요 도시의 자택 격리령 때문인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 반면에 금값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는 금을 두고 코로나19 위기 속에 남은 마지막 통화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최근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소규모 공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공장 폐쇄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향은 어느 정도일지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유럽 증시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뉴욕 증시는 나스닥 지수만 소폭 빠졌거든요. 일단 패키지 법안 통과라는 호재성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강하게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도 역시나 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어려웠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좀 훈풍이 좀 불고 있다 이렇게 말씀 먼저 정리드리겠습니다. 아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란 단어 그리고 코로나19 이 두 가지 단어가 관련돼서 경기를 어떻게든 투자 심리를 상당히 좀 완화시키겠다 이런 좀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와 맞물려서 미국 증시도 상당히 어제 급등, 오늘은 급등이라는 표현보다도 그냥 올랐다. 그래서 이틀째 미국의 어떤 다우지수가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변동성이 약간 커졌지만 중요한 것은 어제와 오늘 이 미국 증시가 다우지수를 중심으로 급등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통해서 미국 증시를 넘어서 글로벌 증시의 리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지금 곧 보시는 차트의 그림들이 아시아권의 증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국과 일본을 좀 들 수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의 지수가 어제 상당히 좀 선방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어느덧 1700선을 터치했기 때문에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즉 2조 달러 미국 경기 부양 이런 소식에 아시아권 증시가 일단 상승으로 화답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또한 아시아권에 이어서 유럽 증시가 어제 이어서 열리죠. 유럽권 증시 관련돼서 독일, 프랑스 기본적으로 키맨 관련돼서 독일보다도 프랑스 증시가 상당히 급등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메리카 결국 미국의 어떤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 관련돼서 다우 지수는 급등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소폭이나마 그러니까 0.45% 약세로 마감됐다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특징 같고요.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그 상원에서 지금 현재 법안 관련돼 즉 2조 달러를 미국이 어떻게 경기 부양하겠다 이런 소식에 상원과 하원의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들이 글로벌 증시에 큰 이슈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다우지수의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보시는 것처럼 이틀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장중에 그러니까 장중에 1500 의 어떤 경기 부양이 과연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 부분들이 일단 글로벌 참여자가 좀 고민을 좀 크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만 들어보겠고요.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슈가 될지 모르겠지만 몇몇 종목들 리뷰를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원자재부터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유가 부분입니다. 유가 지난 시기에 상당히 급락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까지 3일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상승폭이 상당히 크지 않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경기 부양을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유가는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드려볼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안전자산이라고 그런 우리가 골드에 대한 리뷰를 들어보겠는데요. 골드는 기본적인 단위가 온스입니다. 온스당 지난 3월 9일 날에는 1온스당 1,700달러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가장 약세 모습 보였을 때는 지난 3월 9일 날 1,700달러 선부터 단기간에 1,452달러 이후에 오늘은 지난 3일간의 상승을 딛고 오늘은 경기 부양이 잘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 속에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의 금 가격이 소폭이나마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한 해외 등록 관련돼서 우리가 결국 미국의 어떤 다우부터 말씀드려보겠는데요. 다우 같은 경우는 보잉의 주가가 상당히 급등했습니다. 어느덧 24.32%의 급등의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요.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면 보잉의 주가가 그렇게 급등한 것은 아닙니다. 롱텀으로 보면 작년 2019년 3월 달에 440달러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약 89달러.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난 3월 18일 날 최저가 89달러 이후에 158달러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잉의 주가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들어볼 필요는 같고요. 또한 나이키가 상당히 급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우 종목 관련돼서 보잉,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그런 나이키 이런 종목들 상당히 소비재 중심으로 상승세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나스닥 지수도 상당히 흐름들이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00여 종목 관련돼서 상승이 50개 그리고 하락이 53개이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는 상당히 변동성이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리뷰를 판단 못하겠다.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하락보다 상승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이 350여 개 그리고 하락한 종목이 145개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종목 관련돼서 다우지수가 이틀째 상승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방향은 좀 지켜보자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샌더스 상원 의원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그 2조 달러 관련된 상당히 부정적인 코멘트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장중에 변동성이 커졌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몇몇 종목들 좀 보면 좋겠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것들이 결국 자동차 업종의 주가 상승 그러니까
실업률을 상당히 줄이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와 맞물려서 포도의 주가가 어제는 급등, 오늘은 이것이 급등의 의미 관련돼서 약 8%의 어떤 상승을 좀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또한 GM의 모습들도 상당히 포도와 비슷하게 상승폭이 지난 3월 18일 날 14달러부터 소폭이나마 상승을 보이고 있다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어떤 리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테슬라의 주가가 TSLA죠. 테슬라의 주가가 상당히 그동안 급등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것이 급등이라기보다도 그동안 최근 2월 4일 날 960달러부터 단계는 급락 이후에 단기적인 급등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따라서 상온을 거쳐서 하온에 이번에 경기 부양책이 얼마나 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코로나19가 상당히 미국 증시도 그리고 미국의 어떤 경제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지금 오늘까지 이틀간 상승한 것은 그만큼 투자 심리만 호조됐다. 강조드리면 투자 심리만 호조됐다 이런 부분들 재차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코로나19가 글로벌 확산 국면을 맞으면서 미국 경제가 올스톱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주요 도시의 자택 격리령 때문인데 실제로 보니까 미국에 계신 분들이 올린 이 일상들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집에서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경제 활동이 거의 멈춘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실은 저희들 출근할 때 항상 마스크를 항상 하나 때로는 여분으로 둘 정도로 좀 스트레스가 커지는 것 같고요.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어제 저녁에 어디 공원을 마스크 쓰고 나가는데요. 어저께 예상보다 평상시보다 많은 분들이 나와 있다는 거 보면 이제는 코로나19가 결국 글로벌에 충격은 주고 있지만 결국 개인들에게는 좀 약간 좀 둔감해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어떤 코로나19 관련된 상당히 좀 시장의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CNN의 어떤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인구가 현재 3억 2천만 명 관련돼서 이 3억 2천만 명 중에서 약 50% 정도가 자가 격리 때론 자가 대피령 안에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결국 많은 분들이 즉 집에 있다고 그러면은 결국 생산 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경제는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한 WHO는 이제는 글로벌 넘어서 미국이 상당히 또 다른 어떤 타겟이다 이런 얘기가 하고 있는 것처럼 상당히 미국이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한 CNN 그리고 뉴욕타임즈를 보면 전체적으로 미국의 경제 관련돼서 많은 부분들이 자택 경계랑 관련돼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좀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데이터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내용인데요. 상당히 중국 데이터를 비롯해서 글로벌 데이터, 즉 한국 데이터를 다 취합해서 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존스 홉킨스 이 대학의 데이터가 좀 유효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42만여 명이 확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제와 오늘 즉 하루 만에 약 4만여 명의 확진자가 늘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들어보겠는데요. 자, 존스 홉킨스의 데이터를 보면 현재까지 기본적으로 오늘 시간이죠. 오늘 시간 한국 시간으로 현재 시간으로 7시 02분 기준으로 보면 약 46만여 명의 확진자가 있는데 중국이 8만여 명의 확진자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눈에 띄는 것들은 이태리입니다. 이태리가 단기간에 7만 4천여 명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7만 4천여 명 관련돼서 우측에는 데이터, 즉 사망자가 상당히 앞서서 보시면 이태리가 7만 4천 명의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가 7,500여 명이기 때문에 확진자의 10%가 사망자로 올라갈 정도로 예상보다 이태리가 상당히 좀 코로나19 관련돼서 좀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고요. 또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6만 4천여 명의 어떤 확진자가 있는데 이쪽이 노스 아메리카 즉 미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모습 관련돼서 많은 지역이 빨간색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확진자가 오늘 기준으로 6만 4천 명이지만 이후에 보면 결국 이 미국의 어떤 확진자가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들어보겠고요. 따라서 만약에 뉴욕의 확진자가 커지고 있다면 이게 최근 들어서 확진자의 수준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이 확진자의 수의 어떤 특징적인 것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를 통해서 볼 수 있겠지만 또 볼 수 있는 것이 이 간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간격이 커지고 있다는 것들은 매일매일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는 보시는 것처럼 중국과 이태리도 문제겠지만 미국도 상당히 좀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들어보겠고요. 또한 스페인과
그리고 독일 또한 이란 또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이슈가 커지고 있습니다만 한국이 확진자 수로는 9천여 명이기 때문에 결국 한국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코로나19 관련돼서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미국의 어떤 트렌드를 말씀드려보겠는데 미국 관련돼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던 것들이 뉴욕이죠. 뉴욕 주지사의 코멘트를 좀 잠깐 좀 보면 좋겠습니다. 뉴욕 주지사 최근 들어 상당히 좀 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욕을 자택 경계령 한 것을 비롯해서 상당히 공격적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평가가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 평가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단어가 인공호흡기라는 표현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뉴욕은 현재 약 3만 명의 인공호흡기가 필요한데 현재는 지금 만천 개 호흡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앤드루 코스모 뉴욕 주지사의 기본 코멘트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했던 얘기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상당히 코로나19 관련해서 잘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3월 10며칠이 부활절인데 3월 10며칠 부활절까지는 미국이 코로나19 관련돼서 상당히 안정될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뉴욕 주지사는 상당히 부정적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대선 앞두고 미국의 어떤 코로나19가 상당히 잘 될 것 같다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그 발언지의 중심인 뉴욕이 결국 인공호흡기도 상당히 없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코로나19 관련돼서 지금보다 더 진중하게 바라봐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앤드루 코스모 뉴욕 주지사가 코멘트를 상당히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할 것들이 우리가 미국의 어떤 데이터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데이터가 상당히 의미 있는 데이터인데요. 통상 IHS 마켓이라고 우리가 글로벌 데이터 기관인데 여기서 PMI 지수나 이런 데이터를 나오고 있는데 PMI 지표는 저거죠. 미국에 있는 키맨의 어떤 구매자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경기 어떨 것 같아? 이런 평가를 물어봤는데 이번 데이터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의 어떤 리뷰를 좀 드려보면요. 요 단어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달에는 PMI 지수가 49.6인데 이번에는 40.5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즉 구매 관리자들이 바라볼 때는 미국 경기가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몇 가지 다 했다. 이거 실시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 다른 내용보다도 요 표시 그러니까는 복합 PMI 지표가 상당히 좀 급락했다. 결국 이후에 PMI 관리자들은 앞으로 미국 경기가 안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의미 있는 데이터, 즉 이 데이터가 42.5기 때문에 지난 2월 달에는 49.6에 비해서 상당히 급락했다. 이런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코로나19 관련돼서 긍정적 얘기한다 하더라도 일단 플래시 PMI 그리고 GDP가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런 부분들 좀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서비스 부분 그리고 제조업 부분에 보면요.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요 두꺼운 선이 서비스 그리고 요 실선이 우리가 제조업이라 보고 있는데 어떻게든 이런 부분들이 하락으로 꺾였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제조업 생산에 관련돼서도요. 앞서서 데이터는 좀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랫방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PMI 비롯해서 경제적인 데이터는 지금보다 부정적입니다. 이런 좀 데이터를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기본적인 데이터, 즉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코로나 관련돼서 긍정적 코멘트를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인 주태는 지금보다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또한 인물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미국 경기가 부정적이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코멘트를 많이 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제임스 블러드라는 인물입니다. 제임스 블러드라는 인물이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인데요. 기본적으로 GDP가 50% 하락할 것이다. 즉 이번 분기죠. 50% 정도 하락하고 그리고 실업률이 30% 정도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평가이기 때문에 연방은행 총재 관련돼서 세인트루이스의 연원 총재는 앞으로 경기가 부정적입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오늘까지 이틀 올랐다. 이것들은 투자 심리 이외에는 전혀 효과가 없다. 이런 부분들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금값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값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골드만삭스는 금을 두고 코로나19 위기 속에 남은 마지막 통화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금값 추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 금에 현재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실은 우리가 어려우면 우리가 금을 산다 이런 코멘트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그동안 급등할 때는 금가격이 소폭이나 하락했습니다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험 자산이 주식의 급락 그리고 안전 자산이 금가격도 급락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오늘의 금가격이 온스당 1.68% 하락한 $1,632 마감했고요. 하루 만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금 가격이 소폭이나 약세 모습들이 지연되고 있다 보겠습니다. 결국 글로벌 참여자들 이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금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 각국의 헬리콥터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헬리콥터 머니는 우리가 그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도 우리가 그 헬리콥터 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리고 윤전기 아베 이런 등등이기 때문에 헬리콥터라는 얘기가 나오면 시장을 좀 긴장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서울항공에 누가 그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면서 돈을 계속 뿌린다는 것인데 결국 왜 돈을 뿌릴까요?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판단인데 미국은 여러 가지 판단 관련돼서 우리가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결국 그 어떻게 법인세 인하도 있겠지만 법인세 인하가 되면 상대적으로 큰 기업 즉 메이저 기업의 어떤 법인세만 인하되기 때문에 가장 그 어려운 서민에는 영향이 미치지 못한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결국 미국이 이제 결국 그 뉴욕이나 그 아메리카 그 상공을 다니면서 돈을 뿌리겠다. 그만큼 미국 경기가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고요. 어떻게 보면 헬리콥터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미국의 연은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어떤 ATM기에서 마이너스는 아니겠지만 어떻게든 발권을 통해서 시장에 어떤 유동성 불어넣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 시장에 돈을 부어 넣는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 소비가 늘어난다면 이것이 결국 기업이 좋아지고 또한 경제가 좋아지고 더 크게 보면 글로벌이 선순환되겠다. 이런 어떤 키 어떤 팩트로서 일단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대책이다. 이런 부분들 좀 강조를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연준에 대한 코멘트가 좀 잠깐 좀 의미 있는 모습을 보이겠는데요. 자, 연준은 그동안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했습니다만 지난 2월달, 3월달에 걸쳐서 결국 금리를 그동안 인하했습니다. 즉 이제는 인하한 이후에 더 이상 쓸 게 없기 때문에 결국 헬리콥터 머니라 이런 코멘트 나오고 있는데요. FOMC 데이터를 좀 잠깐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연준이 이런 코멘트를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잘 쓰는 표현이 최근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준이 기본적으로 몇 가지 좀 고민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코로나 팬데믹 관련돼서 결국 미국의 어떤 전체적으로 미국의 어떤 경제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연준의 경기 부양책은 어떻게든 쓸 수 있는 것이 결국 마지막까지 썼다.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골드만삭스는 이런 좀 코멘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골드만삭스 이런 코멘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온수당 1,800달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데 통상 그 외국계 투자은행이 1,800달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하루 이틀 얘기 아닙니다. 즉 앞으로 1년 동안 지금보다 많이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 1년 내 1,8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외국계 투자은행도 이렇게 금가격 관련돼서 앞으로 1년 동안 1,800달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그만큼 미국 경기를 나는 모르겠다. 이런 판단과 같은 궤를 가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지난 시기의 리뷰를 좀 보면 좋겠는데요. 자, 2018년도 넘어서 2019년도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2020년도 관련돼서는 지난 3월 달에 1,700달러 그리고 3월 중순에 상당히 1,400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금 가격이 상승했는데요. 제가 볼 때 금 가격이 상승할 여유가 아니라 봅니다. 왜냐하면 금 가격이 상승이 된다는 것들은 글로벌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서 결국 경기가 일시적으로 안 좋아진다면 반대적인 해지적인 차원으로 금 가격이 상승해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가 어떻게 진척될지 모릅니다. 미국을 넘어서 이태리 등 수많은 국가들이 코로나19 관련돼서 상당히 좀 임팩트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는 경제를 잡을 것이 아니라 결국 코로나 관련돼서 어떤 방향을 할지 그런 부분들 상당히 좀 고민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서 이런 차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확진자가 지금은 상당히 그 중국을 넘어서 글로벌 관련돼서 확진자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만 이 글로벌 그 지도가 상당히 빨간색이 많이 커지고 있죠. 이 빨간색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언제까지 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트렌드를 보면 지금보다 더 부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고요. 현대경제연구소 데이터를 잠깐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시는 것들은 사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그 조류독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부분이 있는데 이게 1월달 나왔을 때 데이터가 중국 대륙 내에 이 당시에는 확진자가 7천여 명인데요. 최근 데이터는 8만여 명이고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40여만 명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지난 시기에 사스 발병 시점에 이렇게 변동성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 과거의 어떤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코로나19 관련돼서 어떻게 발병 관련됐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위에는 큰 데이터이고 과거의 데이터는 제가 볼 때 별 의미가 없는 국면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이 시장 안정을 위해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규모 공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공매도를 금지를 하게 되면은 공매도가 안 나와야 되겠죠. 근데 지금 살짝 공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부분으로 봤을 때 이게 좀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공매도는 한시적으로 금지가 됐습니다. 6개월 동안 금지를 시키다 보니까 기준일로 보게 되면 9월 15일까지는 이제 공매도가 시장에서 안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할 상황이 아닐 것 같고요. 특히 주식시장의 유동성 공급자를 필요로 한다라는 이유 아닌 핑계죠. 예, 그와 함께 시장 조성자라고 하는 대부분의 증권사가 예외적으로 허용을 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같이 시장이 급변하고 어떤 급등락이 이어지게 되면은 호가를 채워놓기 위해서 매도 호가에 들어가는 현상을 증권사가 해야 된다. 말이 안 되죠, 솔직히. 이런 부분들까지 나오면서 공매도가 이어지는데 특히 공매도 금지 첫날 다음에는 오히려 그 전날과 비슷하게 한 4천억대 이상까지 어떤 공매도 금액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대책이 맞는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의문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다 보니까 일단 규모 자체는 많이 줄었습니다. 일평균 한 100억대에서 200억대까지는 줄었다고 하더라도 공매도 금지의 여러 가지 여파를 봤을 때는 이게 좀 실익이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종목별 공매도는 못한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좀 변화가 되는 게 종목 관련해서 대형주 쪽의 선물이죠. 주식 선물이라든가 게다가 또 상대적으로 시장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인버스와 같은 쪽의 ETF가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해지 수단 쪽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방에 대한 시장의 리스크를 관리할 쪽이 어디냐라고 봤었을 때 대표적으로 선물이나 옵션 관련된 쪽에 풋옵션 매수, 선물 매도 이런 쪽의 전략도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뭐 인버스 관련된 ETF 매수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 관련된 쪽에 선물 매도 뭐 이런 쪽으로까지 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일단 공매도 폐지와 관련돼서 일단 최근 들어서 정치권에서도 활발한 이슈가 되고 있죠. 특히 지금 하고 있는 정부의 어떤 흐름들이 성에 안 찬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 쪽에서 적극적으로 한 2018년도부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공매도 폐지와 관련된 쪽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막상 그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은 공매도 폐지에 적극적일까? 이것도 의문입니다. 그러면은 공매도와 관련돼서 상당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권 쪽에서 당연히 로비가 들어가겠죠. 그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아마 지금은 여당을 반대하는 입장 쪽에서 공매도 폐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 부분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 공매도는 어떻게 보면은 선진국 시장이나 또 여러 가지 시장 쪽의 움직임을 봤을 때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특히 시장이 하락했을 때 그에 따라서 특히 종목별로도 마찬가지고요. 종목별로도 이 종목이 어떤 특별한 악재가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어떤 액션을 대응해야겠다. 근데 단기 악재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공매도를 하고 보유 종목들은 그대로 둔 채 뭐 어떤 공매도를 실행하는 여러 가지 현상, 특히 빌려서 대차와 함께 같이 이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 쪽으로는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펀더멘털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어떤 공매도가 단기적으로 또 시행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전략상의 변화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시장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 쪽에 공매도의 기능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공매도가 나쁜 제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대표적인 이유가 이게 그러면 공평해야 되겠죠. 개인들도 똑같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근데 특히 개인들이 공매도를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위험하다. 어떻게 보면
너네들이 이걸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유에서가 전부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특히 그거를 뺀 나머지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솔직히 공매도가 좀 손쉽게 이어지는 현상들이죠. 개인 입장 쪽으로 봤을 때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신용거래 계좌가 터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보게 되면 공매도 가능 종목과 수량들이 쭉 그렇게 나열이 되는데, 솔직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개인들이 공매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수량을 보게 되면 몇백, 많아봐야 몇십 주, 뭐 몇백 주 정도, 이 정도 부분이고요. 그런 어떤 시가총액 1, 2위 종목도 개인들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마음대로 전략을 짤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개인한테는 불리한 이 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쪽까지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물론 자금의 여력이나 시장을 대처하는 능력 여러 가지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장은 똑같이 펼쳐져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공평성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는 개인들 중심적으로 불리하게 형성되어 있는 흐름이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수정되거나 아니면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은 맞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쪽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은 상당히 좀 불합리한 게 많다. 다시 한번 성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기업의 글로벌 공장 폐쇄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영향은 상당히 크죠. 지금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라는 관점 쪽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19 사태 가장 직격탄이라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흐름들이죠. 그래서 당연히 일할 공장에서 일할 근로자들이 계속 어떤 확진자가 늘어나고 또 전염이 되고 하게 되면은 지금같이 공장은 폐쇄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생산에 차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올 수가 없다는 관점 쪽에서 기업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은 공장을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생산을 끌어올릴 수 없는 현상이 나오죠. 게다가 또 중요한 부분들은 생산이 제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팔릴 수 있을까도 의문입니다. 지금처럼 수요가 어떤 전염병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축된 입장 쪽에서 추가적으로 수요는 받쳐주지가 않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생산도 안 되고 수요도 충분치 않다. 그러면은 기업 입장 쪽으로 봤을 때 실적을 낼 만한 요인들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현상입니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럴 때는 당연히 이 전염병 사태가 끝나야 되겠죠.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정점을 치고 내려온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그럴 부분들을 지금 당장 기대하기에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코로나 확진자 숫자 확인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죠. 이젠 뭐 미국도 거의 하루에 10,000명씩 감염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 이런 부분들이 물론 좀 오래되고 지치다 보니까 이제 뭐 좀 진정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약간 어떤 희망적인 기대가 섞여 있을 뿐이지, 지금 나오고 있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그대로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부담감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아마 이제 이런 사회적인 트렌드, 즉 전염병을 통해서 어떤 변화들이 계속 바뀐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아마 공장 폐쇄와 관련된 부분들까지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아마 기업들 입장 쪽으로는 앞으로는 대세가 이제 공장 자동화, 즉 4차 산업혁명의 또 하나의 부분들이죠. 스마트 공장 이런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아마 투자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의 대세는 공장 자동화라고 하는 FA 쪽이 어떤 여러 가지 시장에서 어떤 주된 트렌드로 가져갈 수 있다는 쪽은 중장기적으로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파들 또 섹터들도 그에 따른 수혜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당장이죠. 보통 보니까 2차 전지 관련해서 LG화학이나 삼성 SDI 모두 다 미국의 미시간주에 공장이 있죠. 근데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4월 13일까지 가동 중단, 그리고 삼성 SDI는 일단 잠정적 폐쇄 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아이러니한 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공장 지어라라고 강하게 압박을 넣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미국 가서 공장을 지었던 대표적인 회사들이죠. 근데 지금 갔더니 이게 뭐야라고 하는 이런 현상까지 나오다 보니까 좀 압박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2차 전지 관련된 쪽까지 살짝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 올해 초 같은 경우도 최대 수요처라고 생각했던 유럽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2차 전지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이 한풀 꺾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저유가입니다. 저유가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내가 굳이 왜 전기차를 지금 사야 되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전기차 모멘텀이 아마 종목별로도 보시게 되면은 상당 부분 시장보다 좀 더 빠진 종목들도 많을 겁니다. 대표적인 2차 전지 부품사 그리고 제조 장비 쪽이죠. 이런 쪽은 일단 모멘텀이 한풀 꺾였다는 관점 쪽에서 적어도 유럽이 여력을 즉 어떤 확진자가 좀 줄어드는 모습들과 함께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단기간에 낙폭 과대를 어느 정도 좀 해소할 정도지 과거처럼 모멘텀이 강하지는 않다는 점은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자동차 쪽에서 현대차 엘라바마 공장, 미국 쪽이죠. 기아차의 미국의 조지아 공장 모두 다 2주간 셧다운되는 모습들과 함께 지금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게 2월 달에는 중국 쪽에서 생산이 차질될 가능성들 대표적으로 많이 나왔던 게 와이어링 하네스라고 하는 전기 배선 장치와 관련된 쪽에 공급이 중단되다 보니까 우려감이 좀 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유럽 쪽에 고민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유럽 업체들이 지금 강점을 갖고 있는 쪽에 보쉬라는 회사가 인젝터, 컨티넨탈이라는 회사의 엔진 부품, 뭐 ZF라는 쪽에 에어백 이런 쪽이 상당 부분 공급사의 역할 쪽으로 충분히 되는데 지금 다 또 셧다운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담감도 크다는 관점 쪽에서 자동차는 일단 수요 고민뿐만 아니라 공급에 대한 고민도 더 커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반도체 쪽도 고민이 좀 더 들어오는 상황들이죠.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수입액을 살펴보게 되면 이 미국과 네덜란드의 유수의 회사들이 비중이 한 52%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램 리서치나 AMAT라고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어떤 생산이 차질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덜란드도 유럽 쪽이다 보니까 ASML이라는 쪽도 생산이 차질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래저래 또 반도체도 생산 관련된 쪽에서 고민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솔직히 신규 라인 투자와 관련된 쪽에 대해서는 일단 고민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관점 쪽에서 기존 라인은 큰 변화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신규 생산이나 증설과 관련된 쪽에서는 예상보다 좀 늦어지거나 여러 가지 변화가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쪽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뭐 반도체나 자동차, 뭐 2차 전지 쪽에 딱 한정된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생산과 소비 관련된 모두가 지금 타격을 압박을 받고 있다는 관점들의 여러 가지 변화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관련된 수혜주로 부각받는 종목들이 계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진단키트 종목 중에서 시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언제까지 강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솔직히 지금 시장이 부진하고 모멘텀이 별로 없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때가 대세죠. 쉽게 말씀드리면 전염병과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섹터는 하나의 대세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시젠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아직 지난 흐름들까지 식약처 허가를 통해서 진단키트를 받았던 대표적인 회사 4개 중에 하나고요. 3개는 지금 비상장 회사다 보니까 시젠이 대표적인 가장 먼저 개발했고 가장 먼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특히 우리나라가 그래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돼서 모범적인 국가로 평가를 받다 보니까 대표적인 뭐 드라이브 스루라든가 여러 가지 적극적인 검사를 하는 나라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쓰는 진단키트가 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글로벌 각국이 우리 좀 도와줘라고 다급하게 요청하는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대수롭게 봤던 호기롭게 얘기했던 트럼프 대통령마저 우리도 좀 지원을 달라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우리도 좀 빡빡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뭐 그러면서 이제 동맹을 강조하면서 최근 들어선 뭐 방위비 관련돼서 또 으르렁대다가 지금은 이제 또 동맹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여유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갑의 입장 쪽에서 지금 키트를 공급한다는 쪽에 부각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어제는 또 대통령까지 방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젠이 당연히 모멘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덩달아서 기존에 코로나 키트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했던 뭐 수젠텍, 뭐 랩지도믹스, EDGC, 오상다이엘 다 관련된 종목 쪽으로 분류가 되면서 키트와 관련된 쪽 요즘 보면은 바이오 업체 중에서 나도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있다. 나도 지금 효과 있는 치료제를 만들고 성과를 내고 있다. 뭐 이런 쪽에 공시를 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과거의 어떤 사회적 현상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테마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공시나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지금 시장이 하나의 테마를 어떤 축을 유지하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으로 편승되면서 기대감과 함께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중요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런 때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개발합니다라는 관점 쪽에서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한다는 과거 패턴이었고요. 또나 그러면은 개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발을 성공해서 수출까지 이어지면서 특히 국내는 좀 시장이 약하죠. 특히 확진자 수를 보게 되면 한 10,000명 정도까지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검사를 보게 되면 30만 건 정도까지 이렇게 늘어나면서 검사는 하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당장 다급한 쪽은 해외고 오히려 수요 쪽으로 보게 되면 해외가 더 많다. 그러면은 수출 모멘텀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런 업체들이 잘 개발을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수출을 하고 그에 따라서 실적들이 좋아질 것이냐라는 쪽으로 보는 상황들인데 솔직히 시젠 같은 경우도 아직 진단키트 하나를 통해서 마진이 얼마다라고 솔직히 공시는 물론 기업 비밀이니까 안 하겠죠. 근데 지금 시젠의 지난 실적들과 흐름들을 보게 되면 지금 시가총액 거의 2조대까지 육박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강한 실적의 드라이브를 걸면서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이냐? 저는 여기서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그 정도의 마진이 강한 상품이라고 생각하기도 조금 힘들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매매는 가능합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 시장에서 중요한 또 테마다 보니까 매매는 충분히 트레이딩으로는 가능할 텐데 이게 대세가 돼서 앞으로 이런 회사가 뭐 주가가 지금 2단계에서 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좀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이 되는 실적에 대한 의문감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조금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봄을 시샘이라도 하듯 오늘 꽤 많은 양의 봄비가 예상됩니다. 현재는 전라도와 제주도, 경남, 남해안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이 비는 점차 확대돼서 낮에는 충남과 경북, 오후에는 서울, 경기와 충북으로 확대되겠고 밤에는 강원도에도 비가 내리면서 건조한 대기를 해소시켜 주겠습니다. 이번 비는 특히 남부지방에 집중되겠는데요. 제주도에 100에서 150mm,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최고 12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는 10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은 남서풍이 강해지면서 시간당 3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서쪽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모레 아침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오늘 낮 동안 기온이 높게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20도 가까이 오르겠고요. 낮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저녁부터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19도, 강릉 20도로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동안 따뜻하겠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가시거리가 짧은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전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면서 풍랑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며 조금 쌀쌀해지겠고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황사가 유입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